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호남에 손편지를 보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하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월 12일까지 전국에 한 230만 부 정도 예비 후보자로서 보낼 수 있는 홍보물, 이제 그 홍보물의 수량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230만 부라는 그 양은 전국 곳곳에서 그 지역별로 한 10% 정도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라 하는 것인데 몽땅 호남에 보낸 겁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다 안 보낸 것이죠. 예비 후보자로서 보낼 수 있는 홍보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시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니 호남에 전부 보내고 다른 곳을 완전히 비워버렸다. 이것은 좀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손편지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손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손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직접 써서 그러니까 워드 쳐서 출력한 게 아니고 직접 써서 보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연하장이나 카드를 보낼 때 일일이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내는 우편물마다 내용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글자 형태도 조금씩은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대1로 그 편지를 보내는 것. 이것을 손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궁금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언제 230만 부나 손편지를 썼겠는가? 혹시 수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같이 썼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뉴스를 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AI 있지 않습니까? 그 AI가 맞춤형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호남에 몰빵한다. 다른 지역은 다 무시하고 호남에만 보낸다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2달도 전에 정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 맞춤형 AI가 작성한 맞춤형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은 맞춤형이라는 이야기가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 되죠. 정말 그런 것을 보내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맞춤형을 보냈는가? 그게 아니고 230만 통의 그 편지 인쇄물 이게 내용이 똑같답니다. 한 가지 내용을 그냥 인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처음 계획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보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일이 AI 윤석열을 만든다 하면서 먼저 AI 이준석부터 만들어서 돌렸다고 하죠. 어떻든 AI 윤석열은 실패작입니다. 그런 거는
AI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AI 윤석열이 얼마나 학습을 했습니까? 하다못해 한 바퀴 돌기라도 합니까? 아니면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뭘 공부했냐 하는 것이죠. AI 윤석열이 나타난 이후로. 그런데 애초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것은 학습하는 학습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잠시 움직이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실패했죠. 그거 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한 것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준석과 AI 업체 사이에 이상한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월 29일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호남을 점령하는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호남을 점령하는 서진 정책이 있다. 서쪽으로 진격하는 서진 정책이 있는데 그 서진 정책을 담당하는 비단 주머니가 있다. 그 비단 주머니가 12월 초부터 호남에 투입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로 서진 정책이라는 이 전라도 점령 정책, 이거는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때 내놓은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략인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이번에 실행을 해버린 것이죠. 이제 이걸 보면 이 비단주머니라는 것은 이준석의 비단주머니가 아니고 김종인의 비단주머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리틀 김종인이라기보다는 김종인 아바타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방금 그 내용이 이어서 12월 5일에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호남 공략을 하기 위한 비단주머니는 편지다. 그런 것이죠. 국민의힘 의원하고 그 12월 5일에 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이준석은 그 서진정책, 그 서진정책의 을 담당하는 비단주머니라고 했죠. 그것으로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들에게 보낼 윤석열체 편지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광주에 보내는 편지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밝힌 것이 이런 겁니다. 광주 호남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주가 주축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좀 확산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진정성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비싼 비단 주머니이고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뭔가 했더니 뭐 AI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비싸겠죠?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보내는가 이제
발송할 때 윤석열 후보의 손글씨를 본떠서 만든 서체, 그걸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써야 되겠죠. 내용을 무엇인가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차차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주 시민을 향한 사과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비싼 비단 주머니를 투척을 광주 호남에 투입을 했는데 실패한 거죠. 처음 이야기했던 그대로 가지를 않았으니까. 이것이 12월 5일 현재 알려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12월 초에 투입이 된다고 했던 11월 말의 계획은 또 틀어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에 이게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해가 바뀌고 1월 18일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이 호남에 구애를 보냈다. AI 손편지, 호남에만 200만 장을 보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데도 쫙 실렸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뉴스를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조금 더,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오후 4시 59분에 냈는데,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낸 것은 오후 3시 50분에 이 뉴스를 실어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호남 지역의 모든 가구에, 호남에 있는 모든 가구에 빠짐없이 손편지를 보낸다. 나머지 전국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거기는 안 보내는 것이죠.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이겁니다. 호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지금 조율 중이다. 1월 18일에도 아직 내용이 완결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별 맞춤형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인공지능 AI가 쓰는 손편지를 준비 중이다. 이게 1월 18일 현재의 보도 내용입니다. AI가 쓰는 손편지다. 그러니까 AI가 맞춤형이니까 각각 다른 내용의 그 편지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윤석열체라고 한 그 서체로 이거를 인쇄를 하고 이래서 발송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선대본에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손글씨체, 그 개발한 서체를 AI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AI가 다양한 버전의 편지를 출력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버전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하나 한글로 작성을 하고 출력할 때 무슨 글자체에 따라서 고딕체로 프린트도 하고, 명조체로 프린트도 하고, 궁서체로 프린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양한 편지를 출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글씨체는 윤석열체라는 하나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글씨체를, 윤석열체를 AI한테 입력을 해놓고 이 AI가 다양한 버전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출력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내용으로 이런 편지, 저런 편지 하는 편지를 여러 가지를 쓴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바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1월 18일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한국일보 오후 3시 50분이라고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 그 SNS 상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정성 있는 편지를 호남에 보낸다, 그것도 무슨 사죄문 이런 거를 보낸다고 하는데 AI가 쓰는 거냐, 윤석열이 아니고,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왔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너네 AI는 왓슨 같은 고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그 AI라고 한다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글을 수집해서 그걸 편집해서 내놓는 이런 정도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짜깁기 대피를 해서 사과문을 보내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역시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너희들은 AI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정말 AI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AI가 뭔지를 안다면, 그러면 이러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죠. 이거는 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AI를 이해도 못하고 AI로 뭐 했다 하면 계속 실패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무슨 플랫폼 정보를 하겠다고 하는가, 그건 과연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는지 역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한국일보가 1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단독으로 AI가 손글씨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하는 뉴스를 냈고, 그리고 다른 언론사, 다른 매체에서 이걸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좀 늦은 시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후 4시, 1월 18일 오후 4시 59분에 중앙일보에서 AI 손편지를 호남에만 200만 장을 보낸다, 이런 뉴스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월 18일 오후 5시 24분입니다. 이때 한국일보가 수정을 합니다. 기사 수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AI라는 것을 몽땅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정한 뉴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1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형식은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 형식으로, 그 다음에 내용은 지역별 맞춤형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여기에서 AI라는 것은 빼버렸지만 아직은 맞춤형 내용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펜으로 직접 눌러 쓰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손글씨체로, 그러니까 뭐 윤석열체 이런 거로 다양한 버전의 편지를 출력해서 보낼 것이라고 한다. 이제 급한 대로 AI 부분만 삭제를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쓰는 손편지를 준비 중이다.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채로 다양한 편지로 맞춤형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썼으니까 글씨체는 다양하지 않다고 했죠. 윤석열 채 하나. 내용이 다양하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일보 수정본이 지역별로 다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맞춤형 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18일까지는 AI가 작성하는 것이 있었고 AI가 작성하는이 빠지더라도 최소한 지역별 맞춤형 편지가 발송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뉴스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 관계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230만 장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뭐 약 200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후에 230만 장으로 확정이 되죠. 이거를 보니까 호남 전체 가구 수가 그 정도 되더라. 그래서 전부 호남에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때 와서 1월 19일에 와서 뭐가 바뀐 게 아니고 최초 서진 정책이라는 거를 추구하던 그 이준석, 김종인 그들이 이미 2달 전부터 전부 호남에 보내기로 이렇게 정해놨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월 19일에 이 국민의힘 당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월 19일 현재 윤석열의 글씨체를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완성된 단계이다.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 현재 지역별 맞춤형 내용을 담을 것이어서 아직 작성이 안 된 겁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손글씨체로 다양한 버전의 편지를 출력해 보낼 것이라고 한다 하고 1월 18일 현재 미래에 있을 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1월 19일에는 내용이 거의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 하루 만에 다 해치웠을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월 19일에 정해진 것이 바로 이번에 발송했다고 하는 단 하나의 내용. 호남 전체에 똑같은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는 한 통만 쓰면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계획이 그 계획과 다 다른 것이죠. 지역 맞춤형도 아니고 AI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월 19일 당 관계자 말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호남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잘못한 그런 발언, 그거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호남을 어떻게 예우할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보낸 편지에 보면 호남의 각 지역을 이름을 대가면서 여기에 뭐를 설치해 주겠다. 여기에 뭐를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서 원하는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게 꽉 차 있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호남을 예우할지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1월 18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AI로 계속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1월 18일 오후 5시 24분 그때도 AI라는 것은 지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버전의 편지를 내보내려고 했다. 5시 24분 이전에는 AI가 작성하려고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월 19일에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종이에 손으로 쓰는 거를 쓰기로 그래서 뭐 내용이 다 됐다.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25일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 이거를 타고 전북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호남 200만 가구에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를 써서 발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윤석열 후보가 손편지를 1장, 10장, 20장 써서 200만 장을 써서 매일매일 발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둔 게 국민의힘이죠. 근데 같은 1월 25일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호남에 보낼 편지를 6필로 직접 썼고 이것을 복사해서 발송한다. 그러면은 6필이 뭘까? 이게 이제 다른 경우와 달리 아주 눈길을 끕니다. AI는 프로그램이니까 AI가 쓰는 것은 6필이 될 수 없죠. AI는 혈서도 쓸 수 없고 다이어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필이라는 것은 AI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AI가 실패했으니까 육체가 있는 인간이 직접 썼다. 6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7일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이날 오후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가 1월 25일부터 발송이 돼서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도착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 쓴 손편지라는 부분은 다 가짜가 되겠죠. 글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부르고 싶다는 윤석열 후보의 요청으로 가변 데이터를 도입해서 편지에 수신자의 이름을 넣었다. 그러니까 편지마다 누구씨, 누구씨, 뭐 누구에게라는 그 이름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쫙 인쇄를 해버리면 이렇게 다른 이름이 들어가지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색을 내는 것인데 뭐 그 정도 했다. AI가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람한테 일일이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직접 쓴 손편지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똑같은 편지에서 그 맨 위에 첫 줄에 이름 석자만 타이핑을 해서 넣었다 하는 뜻입니다. 별도로. 이거 DM 발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서비스 우체국에서도 해줍니다. AI급이 아예 아니고 그냥 DM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송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는데 그 편지 말미에 2022년 1월 12일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따라 했는가 뭐 이런 논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달 전부터 편지 보낼 주소를 지자체에 신청해서 우리 당이 받았다. 그러니까 2달 전부터 이 예비 후보자의 그 홍보물을 국민의힘은 호남에만 보낸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홍보물 안 보낸다. 호남에 한 가구도 빼놓지 않고 다 호남에만 보낸다. 그리고 그 속에 광주에 대한 사죄, 이걸 놓고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을 이렇게 예우하겠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넣었다. 바로 이겁니다.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2달 전부터 이렇게 간 게 국민의힘이고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했으니까 김종인 씨의 그 서진 정책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가고 있다. 호남당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죠. 다른 데 다 버려도 된다. 호남에는 한 집도 빼놓을 수 없다.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MBC 라디오에서 12월 초부터 광주 호남에 이게 투입될 거다 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1월 25일에 발송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실패했고 계획은 다시 수정을 했다. 실패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 호남 몰빵이라고 하는 이게 2달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AI를 시켜서 멋지게 맞춤형 편지를 사람마다 받아보고 맞춤형 편지를 받아보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노력을 참 많이 한 것이죠. 이 바쁜 대선 전국에 2달을 여기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도 오직 그 AI 업체하고만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거기하고 계속 하고 있었을까? 왜 기다렸을까? 1월 18일에 그때 와서 1월 18일과 19일 사이에 최종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계속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춤형 편지를 AI가 윤석열체로 쓰게 하려고. 보통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죠. 그 다음에 1월 27일 이제 내내 여러 곳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머니투데이는 역시 칼같이 잡아냅니다. 국민의힘에서 약 230만 통을 호남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상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홍보물로 보낼 수 있는 수량 전체를 호남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 사람들 눈이 예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히 그 DM 서비스를 집어넣은 거,
받는 사람 이름을 일일이 위에다 넣었다 하는 그거를 계속 자랑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 국민의힘은 호남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부르고 싶다는 윤석열 후보의 요청에 가변 데이터를 도입해서 편지에 수신자 이름을 타이핑해서 넣었다.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편지 본문은 컴퓨터 폰트 서체로 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쓴 글씨로 작성됐으며 그냥 보기에 복사해서 그거 인쇄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에 적힌 주소. 주소야 가는 집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주소가 그 집집마다 다른 주소를 썼다. 또 받는 사람 이름. 이것도 그 윤석열체라는 서체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DM 발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지가 230만 가구에 가서 꽂혔다. 호남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부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마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아니, 어느 대선 후보가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까? 유권자는 사실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와 나 1대1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상하지만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또 마크롱 대통령도 영국에 갔을 때 그 비슷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고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나오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마침 참 딱 맞는 예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수 논설위원이 쓴 2020년 11월 18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감을 상징한다. 대통령 연설에 이따금 등장하는 게 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비장해지다가 이내 목젖이 젖고 듣는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대통령이다. 2020년 11월 6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20명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속에는 지난해 10월 독도 해역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연결식에서 직접 이름을 불렀던 소방관 5명도 들어있었다.
취임 첫 해에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5.18 민주열사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4명의 이름을 불렀고,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 6명의 이름을 불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의 이름을 불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사고 33일 만에 사과연설을 하면서 10명의 의인의 이름을 불렀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업적을 예우하는데 이 이상 안성 맞춤인 것도 없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특히 대통령인 자, 또 대통령 후보가 된 자가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싶다.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 호남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부르고 싶다는 윤석열 후보의 요청에 가변 데이터를 도입해서 편지에 수신자의 이름을 일일이 넣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를 전혀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인도 아니다. 국민의 마음은커녕 이 땅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조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1월 27일 JTBC에서 이제 이 편지가 어떻게 보내졌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쓴 편지를 이틀 전에 발송했고, 이 편지가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뭐 대단한 성과라도 난 것처럼 떠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려보낸 편지가 호남 집집마다 현관에 가서 꽂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똑같은 광고지가. JTBC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 편지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복사한 뒤에, 편지를 써서 복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윤석열체라는 그 폰트, 그걸로 맨 위에다 수신자 이름, 뭐 빈칸 남겨놨겠죠. 거기다 수신자 이름을 타이핑해서 그래서 발송했다. 윤석열 씨가 종이에 손으로 쓰고 그거를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대량 인쇄한 다음에 DM 발송했다. 무슨 첨단 기술인 AI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맞춤형 내용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2달 전에 이 야심차게 호남에만 몽땅 보내고 다른 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호남 정당이다. 그것이죠. 2달 전에. 그러면 호남에 맞춤형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받는 사람 이름만 맞춤형으로 했다. 뭐 받는 사람 이름을 안 맞추면 어쩔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편지 보내면서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집집마다 보내면서 김국민 씨 받으십시오 이렇게 쓰겠습니까? 김땡땡을 이세모세모라고 쓰겠습니까? 맞춤형 이름 갖다 쓴 게 무슨 맞춤형이냐.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내용. 그거를 230만 집 가구에다가 그냥 광고 뿌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포에 사는 어떤 사람이 편지 받았다 하고 이제 이거를 TV조선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 TV조선에서 목포에 사는 사람이 이런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하고 내용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전주에 사는 이 선생은 내용이 저거구나 하고 자기한테 온 편지는 뜯어볼 필요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 뜯어보면 뭐가 다릅니까? 방송된 거하고 맨 첫 줄에 있는 이름만 다릅니다. 그게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 보자고 편지 뜯어서 볼 일 있겠습니까? 처음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AI가 하면 230만 개 서로 다른 편지도 쓸 수 있겠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앞에서 이준석이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진짜 돈 많이 드는 비싼 복주머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다못해 지역 맞춤이다 그러면은 동네마다 뭐 한 50개 서로 다른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양보해서 AI가 그 정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편지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다양하다. 맞춤형이다. 이런 말을 좀 낯을 덜 붉히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동네마다 한 명씩은 그 편지 뜯어 봤겠죠. 50명은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처음 구상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AI 시대에 AI가 230만 개의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하는 거는 해볼만 하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인가? 실패했습니다. 230만 장의 편지를 찍어서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두 똑같은 내용이 갔으니까. 그래, 왜 실패를 했을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선정한 업체가 그거 할 실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서진 정책, 전라도 점령 정책, 이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최소한 2달 전에는 그 주소를 다 입수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인가? 이게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준석의 비리냐?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하겠죠. 윤석열 AI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윤석열 후보하고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도리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AI라면 이 도리도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AI 윤석열을 봤더니 도리도리를 못하더라. 이 AI 업체가
그래도 평균만 돼도 아니 그런 특징이 나와야 했겠죠. 도대체 왜 도리도리를 못하는 것일까? AI인데 윤석열하고 똑같아야 그게 AI인데 우리가 그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알고 있는 그 신한라이프에 보면은 그 로지라는 AI가 있죠. 그 춤추는 여자 AI.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 로지를 보면은 처음에 사람인 줄 알고 속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원 같은 데를 뛰어다니면서 뭐 춤추고 팔도 실제로 사람이 춤을 추는 것처럼 팔, 다리, 눈, 목 전부 좌우가 다르게 제각기 다 움직이면서 그렇게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표정도 짓죠. 그런데 윤석열 AI는 겨우 도리도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 기능도 없는 것이죠. 목에 깁스했습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아니 AI가 목에 깁스한 거 처음 봅니다. AI가 뭐하다 목을 삐어서 깁스를 하는가? 최소한 도리도리는 했어야 하는 겁니다. 도리도리가 메인 테마입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이거 궁금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2년 1월 13일자를 보면 왜 윤석열 AI는 도리도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AI가 답을 합니다.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윤석열 AI가 꼬라서 싸구려여서 그것도 못한답니다. 도리도리도. 윤석열 AI를 조종하는 것은 29살. 그 대답하는 거, 이런 거를, 내용을 쓰는 것은 요 청년 보좌역들이 한다고 하죠. 윤석열 AI는 학습도 못하고, 그 짤막한 문장도 작성을 못하고, 지금 AI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써서, 청년 보좌역이 원고를 쓰고 윤석열 목소리를 프로그램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그냥 읽어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아니고 3D 영상이라고 할까? 근데 보면은 그냥 평면이죠. 정확하게는 2D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이 윤석열 AI 이 사업을 하는데 밖에 알려지기는 국민의힘의 이영 씨라고 있죠. 그쪽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 수준이 이러냐 하고 업체에서 따지고 언론사에서 물어보니까 이영 씨 측에서 밝혔답니다. 우리는 그거 같이 안 했고 윤석열 AI 사업은 이준석 대표 단독으로 추진했다. 역시 단독으로 추진했는데 허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리도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AI는 윤석열의 도리도리도 못 따라하고 윤석열 후보는 도리도리를 고치고 싶은데 영 고치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역시 좋은 기술은 사람도 바꾸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요새 도리도리 안 하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연설할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저 앞에다가 앞에 있는 프롬프트 설치해갖고 딱 고쳤습니다. 프롬프트 읽어야 되니까 도리도리 하면 원고가 안 보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끄떡끄떡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기술은 사람의 버릇도 고치더라. 그런데 AI 기술은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도리도리도 못 따라 하더라.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손편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손편지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종이에 쓴 것을 복사해서 이거를 대량 인쇄해서 그래서 광고지 뿌리듯이 뿌린 거다. 뭐 일명 찌라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려놨죠. 받았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편지를 복사한 걸 인쇄한 그걸 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그 흰종이에 까만 글씨 1도로 해서 아주 단정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선거 홍보물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구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아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뭐 좋은 그래픽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글씨만 쫙 썼습니다. 거기다가 뭐 거의 같은 그 색깔로 흑백이죠. 윤석열 후보 머리 숙인 사진 흐릿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딱 받아보면 구질구질합니다. 받은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핑크색 편지지도 아니고 색깔이 없는 데다가 글씨도 그 글씨체가 그 타이핑을 하면 글씨가 깔끔하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손으로 쓴 거를 복사를 한 게 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앞에 조금 쓸 때는 못 쓰는 글씨나마 쓰려고 했는데 금세 흐트러져 갖고 글씨가 옆으로 눕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칼라 인쇄물이 아니고 구식 등삭이 이렇게 시커먼 걸로 긁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보낸 것처럼 완전히 지저분하고 싸구려 문서가 가버렸다. 그런데 이게 가장 비싼 비단주머니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씨, 이준석 그 넬이 이걸로 호남을 그 정복할 거다.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서진 정책이 바로 이거였다. 그런데 국민에게 자꾸 손편지라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실이 그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 이 선거 홍보를 꽉 잡고 있었죠. 이 홍보하고 관련해서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무슨 돈 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유튜브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접대를 받았다. 혹은 선물을,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수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지금 나와 있는 혐의에다가 이렇게 일을 계속 망치고 있는 데에는 역시 이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